믿어달라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 교수들 입장은 반반. 밤사이에 기류변화까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숨 막혔던 어제의 이 긴급회동, 그리고 오늘 예고됐던 집단 사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일부터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던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일정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다시피 전공의 사표에 이어 이 대학 교수들마저 집단 사표를 내고 나간다면 그땐 진짜 의료 공백에 놓이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운데 중재자로 적극적으로 나선 건데요.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지도부와 면담 계획, 일부 전의교협 간부, 정부 강경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취소 기류였는데 나를 믿어달라라고 설득을 했고 비공개 회동이 성사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회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당분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 변화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을 만나고 나서 밝힌 이야기도 취재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의료계에도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자, 일단 이 장면까지가 어제 긴박했던 하루였는데 박성규 차관님, 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하셨잖아요. 예. 정부의 책임 있는 차관하셨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그간 정부는 굉장히 강경하고 원칙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내일부터 당장 의대생들 면허 정지 처분 들어가겠다라는 거였는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들과 만났고 일단 정부는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럼 오늘 의대 교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관심사일 텐데 일단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국민 모두 마찬가지였겠죠. 정치의 본질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 본질은 뭐냐면은 갈등을 해결하고 그 갈등 속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정치 본질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서서 이 문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야당과의 대결 구도를 떠나서 처음으로 정치인다운 정치의 역할을 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51분 동안 만났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의미 있게 좀 봅니다. 그 장면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이 의사들이 모임에서 먼저 요청을 했고 정부도 또한 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두 번째로 만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를 했을 때 청와대가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각각의 입장만을 고집하던 그런 상황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다 알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 해결이거든요.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 해결은 이걸 전제로 해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입장과 당신의 입장이 있지만 이 입장, 내 입장 변화 줄 수 있어. 대신에 당신의 입장도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선의 길일 것이야. 이 얘기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원칙의 첫 번째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2,000명 정부에서 지금 고집하고 있는 이 부분 조정이 가능할까 하는 것 하나일 거고 또 하나 이런 유연한 입장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오늘 사표 내기로 예정돼 있던 교수들이 사표 내는 일정을 좀 변경할 것인지 예. 입장을 좀 돌이킬 것인지 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대두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어저께 복지부 이차관 방송 언론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2,000명은 좀 우리가 이미 진행된 상황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돌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던데 이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전부 대화라고 하는 채널 속에서는 다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의대 교수들은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집단 사표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기로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대 교수 측에게도 저희 중계진이 나가 있습니다. 입장이 발표되면 저희가 발빠르게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중재 시도 이후에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김영주 의원님, 예. 최악의 의료 공백은 막아야 한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공의들이야 지금 사표 내고 나가 있습니다만 의대 교수들은 또 스승이잖아요. 그리고 당장 수술해야 할 암 환자들이 병상에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표 내고 나간다면 그럼 그 환자들은 누굴 보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까? 언제 이 생명이 오고 갈지 모르는 긴급한 현장이 대학병원인데 자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성태윤 정책실장이 아주 강경한 자세로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강경 기조였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변화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해 갑자기 우리 박정화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원래는 그분들이 당사로 온다는 것을 아예 그게 예의가 아니다. 네. 모양으로 봐서 우리가 찾아가겠다 해서 이제 세브란스 병으로 급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라는 단체가 전국에 40개 중에 교수협의회가 있는 39개 모든 그 협의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의 거치 이전에 자기 제자들이 사실은 내일부터 오늘부터 당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떠나서 이 파국을 막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그 안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똑같이 대통령실도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강경파와 마무리를 잘 해서 유연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두 파가 계속적인 토론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바로 미팅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결과가 나올까 했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 요청을 바로 대통령실에 화답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모멘텀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의협 회장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오늘 내일 결선 투표를 합니다. 1, 2위 간에. 그런데 1위, 2위가 다 강성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전공의 자체도 돌아가자 말자 논의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 모델은 옛날에 2013년에 철도 노조 파업했던 모델을 좀 반면교사 삼으면 된다고 봅니다. 모델로 삼으면. 그때는 이 김무성 대표가 합의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는 박기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철도 산업발전 소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른 것이 예. 거의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총선 기간이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리실 중심으로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꾸려가는 것이 이 시점상에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그 전국 말하자면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지도부들도 아마 오늘 좋은 나름대로였던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군요. 예견해 봅니다. 자, 뭐 일단은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의대 교수들도 원래 오늘 집단 사표를 내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전에 저 중재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뭔가 입장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사표를 낸다고 해서 정말로 전공의들처럼 병원에 출근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사표는 내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를 받아들여 진료를 하는 일종의
어떤 절충형의 선택지를 의대 교수들이 택할 것인가? 자, 이건 오롯이 의대 교수들의 마음먹기에 지금 달린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부는 요청을 받아들였고 의대 교수들이 수락할지 말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사직할 결심을 바꿀까요? 자, 실리와 명분 사이. 언제나 협상은 실리와 명분 사이 어느 쯤에 있어야 합니다. 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해 나가겠다라고 예고했고요. 어제 만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만나기 직전까지도 의대 교수들 차원에서 뭐로 만나냐 취소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나를 믿어달라 설득 끝에 만났습니다. 원래 오늘 사표를 내기로 했었고 내일부터는 정부는 전공의들 면허 정지를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단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의대 교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달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를 믿어달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에는 무언가 내가 대통령실을 설득하겠다라는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전공의들 면허 정지 처분이 초유의 관심 사안이었다고 해요. 어제 의대 교수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안건은 어제 대화 테이블에 없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네네.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일단은 안건에 오른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과적으로 그 요구를 좀 받아들인 거고 정부도 한 걸음 물러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 그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 명분은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조차도 공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를 증원하는 규모, 의료인을 증원하는 규모를 누가 결정합니까? 의사가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결정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숫자가요. 제가 처음 변호사 했을 때는 3천 몇백 명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몇 명이냐면 제가 3만 명까지 세다가 말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변호사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한 20몇 년 됐는데 10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 숫자 증가하는 거 변협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맡겼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맡기면 뭐 한 20, 30명 늘리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을 했느냐? 정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때 변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민심이 우리 그 의사 선생님한테 우호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법대로 가면 그러면 누가 불리합니까? 의사들한테 불리해요. 의사들 면허 다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법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의사가 왜 존재합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하고 의사들 사이에 치킨 게임을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와 의사라고 하는 고래들 싸움에 환자라고 하는 새우등만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환자들 진짜 아주 중증 환자들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지금 사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사람들도 고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데 이게 무슨 정부냐 이게 무슨 정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그 지금 그 심각성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그 의대 교수 협의회 그 선생님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도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다가 어떻게든 뭐 유선이든 뭐든지 간에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수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첫 번째, 현안 문제에 있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내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 특히 야당에서 유난 갈등 그 이야기를 계속 불죽비가 하는데 유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말이 되느냐 유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총선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준 일석이조의 효과가 어젯밤에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의사단체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에는 양보가 없다.
라는 입장이고 의대생들 기류도 의대 정원 기류 변화 없이는 복귀는 없다라는 강대강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의대 교수들과 정부 그리고 그 사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이 중재에 나선 거라 일단 모든 의료 공백 사태를 한 번에 해결하기까지는 길이 좀 멀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마련된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